아주 거대한 그 스케일이 나오는 재편성을 재생했을 때 역시 체급이 깡패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포가 큰 사이즈를 가진 스피커가 가진 매력이 이렇게 좋구나. 안녕하세요, 리뷰어 JYK입니다. 일명 대륙의 실수라는 말이 있죠. 오늘 소개할 스피커는요, 독일의 실수라는 말로 한때 하이파이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었던 스피커입니다. 바로 마그낫의 트랜스펄스 1500이라는 스피커입니다. 제품의 명칭처럼요, 15인치 사이즈의 우퍼를 가지고 있고요, 더블 컴프레션 혼이라고 하는 트위터가 두 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6.5인치의 미드레인지를 갖추고 있는데요, 가격이 무려 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250만 원 정도의 사운드겠지라고 했는데요, 처음에 이 15인치 우퍼가 만드는 압도적인 저역량감에 이 여기가 이제 약간 중간 사이즈의 그런 룸이거든요. 여기에서 웬만해서는 저역이 막 넘쳐서 막 그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트랜스펄스의 이 1500이라는 스피커를 들었을 때 저역이 이렇게 양감이 압도적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 외에도 뚜렷한 스테이징감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였는데요. 사운드만으로는 한 700만 원 정도? 그 정도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250만 원이라는 가격에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스피커였습니다. 정말 이 가격이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일단은 제품의 디자인을 이제 보면요, 전형적인 박스 형태의 빈티지 스피커 디자인입니다. 키는 한 1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는 51cm에 세로는 38c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스피커입니다. 무게는 한 짝당 37kg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5인치 우퍼, 6.5인치 미드레인지, 그리고 1인치의 혼형 돔 트위터를 두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피커의 색상은 전면의 배풀 부분은 약간 거의 블랙에 가까운 그런 이제 색깔로 가지고 있고요, 좌우 그 다음에 제일 상판 뒷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한 톤의 그런 다크한 원러 색상으로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의 대비감을 이루어져 가지고 굉장히 빈티지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200만 원대이다 보니까 마감이 엄청나게 뛰어나거나 그렇게 예쁘게 뽑힌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랜스펄스 1500 스피커 감도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95dB 정도의 감도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앰프하고 매칭이 잘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한 500W 정도의 앰프까지도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 마그낫 트랜스펄스 1500은요, 이 15인치 우퍼를 최적화해서 설계하기 위해서 클래필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가의 측정 장비를 통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이 클리펠 측정 장비는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좀 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은 많아야 한 20군데 정도 이렇게 마이크를 위치를 두면서 측정을 하는데요, 이 클리펠 측정 장비는 이제 자동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1000가지 정도의 위치를 아주 세분화해서 이 스피커를 거의 360도를 이제 위아래로 돌면서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클리펠 측정 장비가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 15인치 우퍼를 최적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5인치 우퍼가 굉장히 이제 크다 보니까 이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이 포트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CRA라고 하는 베이스 리플렉스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CRA 리플렉스 시스템은요, 일반적인 포트의 그런 구조보다 좀 더 정교하게 만든 구조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이제 포트가 저음의 양감이 이제 많아지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단점들이 좀 부밍이 많거나 번짐이 있거나 약간 어떤 저희 디테일들이 좀 흐릿하게 이렇게 보이는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CRA 구조로 만들면은 이제 포트 내부의 공기를 좀 더 잘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음이 좀 덜 퍼지고 잘 정리되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면으로 포트가 위치해 있으니까 아무래도 거의 벽으로 붙여서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전반적인 주파수 응답은 16Hz에서 35kHz로 굉장히 광대역의 그런
주파수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쪽 상단에 약간 혼 형태로 된 안쪽으로 이렇게 트위터가 이제 들어가 있죠. 1인치 돔 트위터가 이제 두 발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혼형 트위터가 아니라 더블 컴프레션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었습니다. 트위터를 자세히 다가가서 한번 살펴보면요, 그냥 정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 트위터의 위치를 서로를 마주 볼 수 있도록 비스듬하게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비스듬하게 배치를 했을까 라고 찾아보다 보니까 그냥 트위터를 배치를 하면은 이제 같은 고역이 동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나오면서 그 중앙에서 서로의 간섭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특정한 위치에서 좀 고역이 갑자기 좀 강해지는 어떤 피크라든지 좀 다른 위치에서는 좀 약해지는 그런 딥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스윗스팟의 위치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트위터의 위치를 이렇게 약간씩 마주보게 설계를 하면요, 정면 중앙에서 자연스럽게 소리가 이렇게 합쳐지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의 이제 스윗스팟이 굉장히 넓어지고 그다음에 고역이 좀 덜 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그다음에 공간감이 증가하는 장점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스피커를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에 진짜 실제로 뭐 정면이든지 그다음에 이 소파의 좌우 끝에서 앉아서 들어봤을 때도 그 어떤 스테이징감이라든지 음들이 들리는 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스윗스팟이 굉장히 넓게 그렇게 배치한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음이 그렇게 쨍하게 들리는 사운드도 거의 없이 굉장히 좀 편안하면서도 어떤 고역의 해상도를 해치지 않는 그런 소리들을 잘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매칭되는 앰프는요, 동사의 MA900이라고 하는 앰프입니다. 이 앰프는요, 이건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주황불빛이 보이시죠? 이 제품은 진공관 하이브리드 형태의 인티 앰프고요. 8옴의 채널당 130W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입출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5개의 아날로그 입력, 전면 패널에 3.5mm의 아날로그 입력재, 광 2개, 동축 2개로 총 4개의 디지털 입력을 지원하고 있고요. aptX-H드를 지원하는 블루투스 5.0 버전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M, MC, 포노 앰프를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MA900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공관 하이브리드 형태이다 보니까 프리앰프 V에 진공관을 넣어놨는데요. 총 2개의 CC81 진공관을 넣어놨습니다. CC82는 CB87이라고 또 불리기도 하죠. 이 CC82는요, 쌍상극관이고요. 프리앰프 V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공관 치고는 약간 스피드감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요 마그나 트랜스펄스 1500 스피커, 그 다음에 MA900 매칭으로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고 처음 평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爱你有几分，我的情也真，我的爱也真，月亮代表我的心。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不移，我的爱不变，月亮代表我的心。轻轻的一个吻，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
爱你有几分？你去想一想，你去看。just killed a man, put a gun against his head, pulled my trigger, now he's dead. Mama, life had just begun, but now I've gone and thrown it all away. Mama, didn't mean to make you cry. If I'm not back again this time tomorrow,
carry on as if nothing really matters. Too late, my time has come. Send shivers down my spine, body aching all the time. Goodbye, everybody, I've got to go. Gotta leave it all behind and face the truth. Mama, I don't wanna die. Sometimes I wish I'd never been born at all. 첫 번째 곡으로는 짜오팽의 Don't Represent My Heart를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첫인상은요, 저 역의 양감과 에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지금 이 리뷰를 하고 있는 플레인지 중간 사이즈의 청음실이 앞뒤가 한 7m에 좌우 폭이 5.7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시는 한 50평, 60평대 아파트 거실하고 비슷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이 뭐 엄청나게 큰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최대 한 12인치 정도 되는 사이즈의 스피커만 들어왔었거든요. 이 공간에 이제 15인치 스피커가 들어오니까
양감이 굉장히 많아서 일종의 약간 저역이 정말 이 정도면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저역의 양감이 많다 보니까 이 공간 말고 좀 더 큰 사이즈로 가면 저기 디테일을 좀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상업 공간인 이제 카페에서도 충분히 좋은 사운드를 들을 만한 저역의 양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더블 컴프레션 트위터의 효과인지 고역의 해상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250만 원짜리 스피커로 느껴지지 않는 이제 수준급의 해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상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어떤 스테이징 감이라든지 보컬의 윤곽 등도 어느 정도는 잘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물론 이제 고역이 막 뭐 하늘하늘 공간으로 막 울려 퍼지는 막 입자감이 느껴지는 그런 스타일까지는 아니지만요. 기본적인 음악의 정보를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고요. 그 다음에 첫 곡을 듣자마자 정말 이 트랜스펄스 1500 스피커, 마그낫 MA900 앰프 집만 조금 컸어도 무조건 한 주 정도는 좀 구매하고픈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그런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는 이제 자크 루지에 트리오의 리를프가 인 G 마이너를 들려봤습니다. 이 곡은 이제 재즈 트리다 보니까 재즈 곡이기는 하지만요, 약간 이제 퓨전 재즈의 느낌으로 저역의 어택이 굉장히 짧기도 하고 액센트 있게 어떤 스타카토로 곡을 만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아주 리드미컬한 그런 곡입니다. 전반적으로 저에게 양감이 많고 에너지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의 심지가 아주 막 꽉 차있거나 뭐 알맹이가 차있거나 하는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아마 이거는 이제 이 MA900의 어떤 출력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출력이 좋은 앰프를 매칭을 한다면은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음의 심지라든지 알맹이나 밀도감들이 조금 더 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역의 스피드가 15인치라서 엄청 굼뜨거나 또 느린 건 아니라서요.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어떤 리듬감을 충분히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3,400W 이상급의 파워앰프를 물리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15인치라는 거대한 우퍼를 지금보다 훨씬 더 꽉 찬 밀도감과 댐핑감 있는 소리로 들려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이 마그낫 앰프도 이제 8옴의 130W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요. 지금과 같은 사이즈의 공간에서는 뭐 충분히 아주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그만큼 이 스피커가 가진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고요. 아마 좀 더 출력이 높은 앰프하고 매칭했을 때 더 좋은 사운드를 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문찬의 바흐 골든베르그 바리에이션하고 그다음에 존 아담스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또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제 이 두 곡은요, 피아노 솔로곡이기도 하고 아담스의 보헤미안 랩소디는 공간의 어떤 리버브나 어떤 울림들을 굉장히 많이 쓴 그런 녹음이다 보니까요, 고역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사실 플레이하기 쉽지 않은 곡이긴 합니다. 대부분 중고역과 중저역대로 이루어진 피아노의 사운드를 이 곡이 녹음된 카네기 홀의 홀톤을 어느 정도는 잘 소화하면서 들려줍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이엔드의 막 고역이 막 이렇게 피우는 그런 사운드까지는 아니지만요, 여기서 그런 거 바라면은 욕심이죠. 일반적인 12인치나 15인치의 빈티지 스타일에서 들을 만한 좀 텁텁하기도 하고 막이 껴있는 그런 고역의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 더블 컴프레션 혼이라고 하는 구조의 두 개의 트위터를 약간 비스듬하게 마주보게 설계한 마그낫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을 만큼 굉장히 뛰어난 고역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아노 솔로곡의 특성상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피아니스트의 얼굴은 이제 오른쪽 편의 얼굴을 보게 되고요. 왼쪽은 이제 무대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옆에서 이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고역은 이제 감상자가 있는 부분으로 이제 피아노 고역이 있고, 그러니까 피아노의 왼쪽은 저역이니까요. 저역은 조금 무대 안쪽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뎁스도 어느 정도를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골든베르고의 특성상 오른쪽에서 이제 고역을 계속 멜로디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 멜로디를 만들면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대선율을 이제 왼손의 중저역대를 잘 표현을 해줘가지고요, 이 대비를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곡으로는 무터 요요마, 그 다음에 바렌보임의 베토벤 트리플 콘체르토를 들어봤습니다. 역시 대편성은 저역의 양감이 동반되어야
정말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스피커와는 다르게 공간을 그야말로 가득히 메우는 저역으로 간만에 이 대편성을 듣는 맛이 아주 일품으로 느껴집니다. 초반에 밀어붙이는 람 하는 이 저역 악기들의 맛도 정말 좋고요. 에너지감이 좋아서 이 곡을 들으면서 또 다른 곡들도 들어봤습니다. 뭐 베토벤의 심포니 9의 마지막 부분이라든지 말러 이번의 마지막 부분이라든지 아주 거대한 그 스케일이 나오는 대편성을 재생했을 때 역시 체급이 깡패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포가 큰 사이즈를 가진 스피커가 가진 매력이 이렇게 좋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스피커였던 것 같습니다. 마그나 트랜스펄스 1500 스피커 MA900 진공관 하이브리드 앰프로 간만에 들어본 이 15인치 우포의 사운드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넉넉한 저역과 그 다음에 뛰어난 고역 해상력을 가지고 있고, 스피커가 가진 음색은요 저역의 양감이 많고 그 다음에 중력대가 약간 좀 착색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다크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열려있는 고역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량을 표현해 주어서 음악을 듣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이 MA 진공관 하이브리드 인티앰프도 가격을 생각한다면 이 다양한 입출력, 그 다음에 15인치를 무난히 구동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가지고 있어서요. 이 마그나 트랜스펄스 1500하고도 거의 정성 매칭으로도 사용할 만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아파트 50평대, 60평대의 큰 거실이나 카페 같은 큰 상업 공간에서도, 그 다음에 저역의 양감이 많은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빈티지 마니아들에게 현실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만한 아주 좋은 스피커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또 그러면 다음번에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